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일요일 오후 이맘때면 PNR이죠. PNR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매주. 그래서 제가 일요일 이 시간이 되면 언제나 PNR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PNR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나쁜 영향을 미치긴 했을 텐데 어느 정도일까 그게?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가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었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부부의 공금 횡령이죠. 공금 횡령 의혹,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PNR의 여론조사 결과 잠깐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난 11일, 12일 어제와 그제입니다. 이틀 동안 전국에 2028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46.6, 이재명 40.3, 차이는 6.3%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윤석열은 1.4%포인트 하락, 이재명은 2.6%포인트 상승. 윤석열이 하락한 것보다 이재명이 많이 오른 것인데,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이 발끈하느니 분노를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쪽으로 친문 지지층이 집결을 한 부분이 컸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보다는, 중도층에서 좀 빠진 이런 것보다는 그게 컸다. 관심을 끄는 게 안철수 지지율이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 0.4%포인트 하락해서 7.3%, 심상정은 2.5%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7.3%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 방식으로는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여론조사를 하면 역선택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거부를 한 셈이죠. 이 방식에 대해서는. 물론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것은 대환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고민해 보겠지만, 일단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 것은 환영을 한다. 그렇지만 이 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을 하자라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 이 역선택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 지금 여론조사를 물으면서 설문에 역선택을 걸러낼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걸러낼 수가 없어진다. 차이가 이렇게 나면, PNR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6% 대 7% 아닙니까? 46대 7.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하자 이 제안한 것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명분만 내고 생색만 내고 완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 속뜻은 완주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누구보다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고, 공개적이지 않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그 책임 부분, 공개적으로는 국민의힘 큰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랬지만, 안철수 후보 자신에게 몰리게 될, 안철수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몰리게 될 그 책임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좀 점잖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제안한 것, 단일화 제안한 것은 고맙고, 또 고민해 보겠다. 여론조사 경선 부분도.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로 반응한 것, 이렇게 예의 바르게 반응한 것, 옳은 자세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이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게 된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감소한다라는 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숨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경험도 많고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전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솔하게 모든 걸 내놓고 안철수 후보와 협의를 한다면 지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여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당사자끼리 이제 해결하는 문제, 단판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의 이번 지지율에서 중요한 것이 소위 적폐 수사 부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부분, 그게 가장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물었어요. 이 적폐 수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가 56.3,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가 40.2였습니다. 그러니까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쪽의 여론은 압도적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친문 일부 지지층들이 이재명에게 모이게 되고 윤석열 후보,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에서 약간 지지율이 빠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이 25일 남았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이제 단일화는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5일 이렇게 대선이 임박해서는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하게 되면 만회할 기간이 없다. 만회할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실수 오늘도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열차를 타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열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구두를 신고 맞은편 좌석으로 다리를 쭉 뻗었다. 그 사진이 이상일 전 의원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상일 전 의원이 올린 사진에서 그게 포착이 돼서 지금 좀 몰상식하지 않느냐, 공중도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많은 비판들이 일었고 윤석열 후보가 당장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 실언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는 점이고 중요한 것은 굵직굵직하게 큰 가닥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만 이루어낸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재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